안녕하세요. 메타플란트 치과의 문종욱 원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치아는 일반적으로 총 28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치아 개수를 확인을 할 때 이렇게 상하,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한 부분부터 먼저 보게 되면 보통 앞니가 이렇게 송곳니까지 3개,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해서 7개가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치아가 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총 28개의 치아가 있게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아들이 이렇게 한 개씩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치아들을 사랑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과적인 용어명으로 봤을 때는 제3대구치라고 하고, 또 특이한 경우로는 사랑니 위치에 아니면 혹은 다른 위치에 치아가 더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치아가 더 생겼다라고 해서 과잉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발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랑니가 앞쪽으로 좀 기울어지면서 나면서 일부 잇몸 바깥으로 맹출이 되었을 때, 그 사랑니와 앞에 제2대 구치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서 잇몸이 붓거나, 그리고 사랑니 위쪽으로 덮여있는 잇몸이 자꾸 위나 아래 치아에 씹히면서 잇몸에 상처가 나는 등의 일들이 생기면, 이러한 경우에는 방치하지 않고 사랑니를 발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니가 아무리 반듯하게 난다 하더라도 최후방에 위치해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치질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치질 미숙으로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충치치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치아라고 볼 수 있어서 대부분 사랑니에 대한 치료는 발치를 하는 것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니 주변에서만 치조골이 파괴가 됐을 때는 추후에 발치를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앞쪽에 인접해 있는 치아들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불편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앞쪽 치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쪽 치아의 치아 건강 그리고 치주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랑니를 조금 더 조기에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니가 어떻게 나 있는지, 그리고 앞쪽 치아와는 어떠한 위치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사랑니 발치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쪽 치아와 걸려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른쪽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치아들은 앞쪽 치아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이 사랑니 앞부분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치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분리를 하냐 안 하냐는 치아가 얼마만큼 반듯하게 나 있나, 그리고 앞쪽 치아와 그 치아를 발치했을 때 방향이 앞쪽 치아와 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아 분리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겠고, 또 반듯하게 나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양옆으로 크게 벌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냥 치아를 한 덩어리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치아를 반으로 분리를 해서 각각 하나하나씩 뿌리를 뽑는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도 발치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결정하는데 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은 막연히 치아를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냥 분리하지 않고 뽑는데 더 힘든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랑니는 사실 20대 초반 그리고 10대 후반 이 시기에 뼈와 치아가 상대적으로 덜 단단하게 붙어 있을 때 뽑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그 시기를 발치를 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발치를 하게 되면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복되어 있는 치아들은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를 분리하고 필요하면 치조골까지 제거를 하고 발치를 하기 때문에
수로 통증이나 부종들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치유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얼음찜질을 통해서 그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치를 하고 나서 실을 뽑았다고 해서 그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치 이후에 최소 한 달 정도는 특히나 구강-위생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그러한 지연 통증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니 발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랑니 발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